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논란이 번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IAEA나 우리 또 전문가 요 관련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시찰 가서 내일 또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태도로 비춰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로 보면, 지금까지로 보면. 예, 지금까지로 보면 지금 그 한국 정부가 한국 시찰단이 가는 거에 앞서 가지고 이미 작년 6월과 12월에 일본 정부하고 설명회를 같이 했더라고요. 이미. 예, 네. 2번이나 걸쳐서. 네. 제가- 이미 다 했는데 그럼 또 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 오염수 방류의 수순에 그런 과정을 필요한 절차라고 본다 이거죠. 절차를 밟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저는 들고요. 네, 네. 그리고 그 IAEA가 뭐 얘기하는 어떤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3월에 방위를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언론에 일본 그렇죠,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실이 그건 오보고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면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IAEA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IAEA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한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그 IAEA가 도쿄전력 IAEA 일반 뭐 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뭐 준용하거나 참고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안전 지침 GSG 8이라는 걸 보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또 그걸 지속할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큰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오염수 방출은 도쿄전력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태평양 도서국가를 포함해서 주변국에는 다 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알랄라 법칙도 있어요. 네. RCIP 뭐 124 법칙인 124에 나와 있는 건데 알랄라 법칙. 네. 가능한 한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방침은 일본 뭐 시민사회가 많이 얘기했고 우리도 제기하지만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지 않고 육상 저장하는 탱크를 늘리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걸 시멘트나 콘크리트에 섞어가지고 고형화하는 그런 대안이 훨씬 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걸 검토하지 않은 지금 거. 말씀하시는 건 대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걸 검토하지 않았지만 네. IAEA는 지적하지 않았고 네. 또 하나는 그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해양 생태계 오염, 해양 생물 축적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IAEA가 그거 다 조사를 안 아니 했다. 도쿄전력이. 도쿄전력이.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IAEA가 그냥 묵인 동의를 해줬어요. 괜찮다고. 네. 그런 IAEA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말씀하신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포럼에서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반대하고 입장을 있는 거고. 예, 네. 입장을 네. 냈죠. 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도 IAEA 회원국이에요. 분담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도 파견하고 그 우리가 뭐 IAEA 수금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IAEA가 이렇게 그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사선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안전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회원국으로서 그 우리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일부 또 어떤 견해는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수산업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오면 국민들이 그걸 먹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 망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산업자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은 너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13년도에 2013년 8월에 도쿄전력이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막 거의 네, 네, 장사가 안 되고 네. 성남 재래시장 상인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판매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9월에 정부가 임시 특별 조치를 통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원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와 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 네.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가지고 단 100크렐 네. 뭐 100크렐은 이제 수치인데 단 그러니까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수입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되고 수산물 수입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이번에 시찰당 가가지고 갔을 때 농림수산상이 우리 뭐 수산물 수입 규제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대사관도 지금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지금 우리가 그 일본산 수산물이 뭐 예를 들면 멍게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98%가 일본산이에요. 네. 그리고 뭐 방어도 100%가 일본산이고 네. 뭐 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 수입되고 있어요. 네. 후쿠시마 주변 8개월은 수입이 안 되지만 네, 네. 그럼 그런 게 다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입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뭐 1,400베크렐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주변 뭐 미야기현에 뭐 버섯에서도 기준치 5배를 초과하는 농산물이 잡히고 있고 네. 그 뭐 환경연합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매년 이제 후생 노동성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하는 그 방사능 검출 네. 식품을 조사해 보면 여전히 높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높은 수치로 네. 뭐 수산물이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수산물 업자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입 규제를 풀었을 때 오히려 그 불안감들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논란이 거꾸로 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괴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당한 우려를 네. 본질을 문제 제기를 하지 왜곡하는 말라는 거죠. 이야기가 네, 돼버리니까 그렇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로 들리게 네, 되네요. 네.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 수산업자가 위험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 제기를 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게 수산 업계를 지키는 네. 정도이죠. 네, 수산업계 지키는 방법도 정말 어떤 게 진짜 지키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해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거네요. 네.